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주들이 강세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내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물론 에어부산, 진에어, 아시아나 항공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리스비, 유류비 등 달러로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 환율 하락은 항공사 실적 개선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장중 43만 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대상자 2,411만 명 전원에 대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으며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잇따른 논란에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더본코리아 주가가 재차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1.2% 오른 51,400원에 마감하며 화려하게 데뷔하는 듯 했지만 이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이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악재가 줄줄이 터져나오며 우하향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다들 잘 쉬셨을까요? 연휴 쉬고 돌아온 주식 성공백서.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하락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방산, 핀테크, 재건축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내리는 업종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잘 쉬고 돌아온 만큼 우리 시장은 한숨 고르고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이야기들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막판에는 또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때 충전 좀 잘하고 돌아오셨나요? 네, 네. 충전 100%입니다. 그렇죠. 충전 잘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변화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시작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아무래도 환율인 것 같은데 현재도 1,39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좀 주가 향방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달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지금 달러가 여기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이게 이제 그 안전 자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좀 품게 되면서 그런 수급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시장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최상이었어요. 하락폭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사실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자국 내 영토 내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딱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지금 환율이 앞에 1,300원대를 찍었습니다. 300원대를 찍었는데 사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지금 매수세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혼조세요. 지금 뭐 하락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22% 상승 중이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인데 사실 지금 FOMC 발표가 있죠. 오늘 이제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8일과 9일 날뭐 엄청난 발표를 한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관망세가 이번 주는 좀 무세할 거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이게 하락 추세의 움직임의 그런 차트의 흐름이 아니에요. 예, 하락 추세의 흐름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돌리겠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빠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빠졌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한번 돌파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골을 판 겁니다. 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단기간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방을 제한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방이 제한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안정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OMC는 지금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내일 아니면 8일이나 9일 날 어떤 뭐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원화 강세도 좋고요. 또 추세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님의 분석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단 참여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래 쉬고 돌아온 만큼 우리 시장에는 정말 이슈들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와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로 좀 본격적인 5월 시장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5월 시장에 대한 예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좀 궁금증들을 하나씩 오늘은 풀어가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 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시장 흐름 이어질까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오늘 관세 이슈죠. 네. 네,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또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횡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난 방송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국도 이제 제재를 할 거예요. 예. 지금 중국 전부 다 제재를 하고 있어요. 첨단 바이오도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이 지난해에 이미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만 남았습니다. 상원 의원의 70%가 지금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예요. 지금 중국 대리기에서 지금 첨단 바이오가 빠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 이슈를 덮으면서 우리나라가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되려 제약바이오는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지금 강세 흐름이죠. 최근에 인벤티지 랩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많이 반납을 했네요. 오늘 23%까지 갔다가 지금 6%까지 뺀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상.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순간적으로 10%를 끌어올렸다가 정말로 뭐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가 결국에는 보합에서 끝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확 들어왔다가 또 매도가 나갈 때는 또 확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약간은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독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FDA 관련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죠.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2% 종가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장은 안 끝났죠. 예, 장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일봉은 그날 장이 끝나기 전에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사실 10분만 해도 이 캔들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부까지 좀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형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또 히든으로도 비만 네. 치료제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이 비만 치료제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경구용 때문에 먹는 네. 걸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먹는 비만 치료제가 네. 나오면 네. 드실 거예요? 저 약간 호기심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래요? 간편하니까 주사는 네. 조금 부작용도 조금 걱정되고 그래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인데 그쵸. 여성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미용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네. 될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요. 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꼴인데 네. 그것도 뭐 없어서 지금 못 파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은 좀 네. 버셨네요. 그래도 네,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죠. 일단 그 GLP-1 계열의 그런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이 GLP-1이 그 전에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입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보다 더 좋은 효능을 가진 GLP-1 계열의 임상 이상이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게 바이킹 테라피틱스거든요. 미국에 있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GLP-1 계열의 그 이상이 성공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한 달 보름 만에 400%가 넘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유럽 시가총액 거의 1, 2위를 다투거든요. 1, 2위를 다퉈요. 노보노디스크가. 근데 노보노디스크에서 주력 상품이 당뇨병 치료제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벤티지랩 아까 보셨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독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121선,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고 이 녹색 선이 61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 두 이평선을. 근데 이 이평선 뚫기 어려운 이 장기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캔들의 모양은 3시 반이 돼봐야 알겠죠. 예, 요즘에 또 넥스트레이드도 있어서 사실 한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미 28%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사실 적은 거래량으로도 28%까지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장 시작하고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장이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주도 테마가 비만 치료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항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장 시작하고 나서 반납하는 모양새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 장 시작한 이후에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사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나 싶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떨어져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암제도 요즘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항암제는 오늘 어떤 흐름 가지고 있을까요? 항암제 사실은 네. 제약바이오 꽃은 항암제입니다. 그쵸. 네.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나 되나요? 100% 좀 라고 낮았으면 그래요. 좋겠는 100%요? 네, 100%. 세상에나. 만약에 네. 안 걸렸다. 네. 그럼 걸리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네. 아.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 음. 확률로 걸린다고 합니다. 암에는. 그래서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항상 꽃이에요.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탄력적으로 그리고 사실 살 기회도 안 줘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괜찮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지금 이런 한독도 오늘 다른 이슈로 움직이긴 했지만 비만 치료제 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섹터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CDMO 시장에서는 글로벌적으로 탑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또 첨단 바이오 쪽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관세 이슈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잖아요. 네, 네, 맞아요. 중국하고도 지금 몇 번째 얘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악재가 떴을 때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주워 담기 좋은 그런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경기 방어주죠. 예, 경기가 침체가 되든 뭐 하든 우리는 병원은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다. 식품 관련 종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법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네. 오늘이 진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보신 분들 더 자세한 종목들 알아가고 싶으면 전문가님 커뮤니티 오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여기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어제 저녁에 저 속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정부가 지금 체코에도 가 있는데 서명 직전에 이게 지금 중단이 된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원전주 그래서 많이 하락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원전은 네. 갈 겁니다, 계속. 아, 네. 그러니까 원전은 AI 관련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뭐 태양광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전력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밖에 안 남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UAE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45조 원 들고서 방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었던 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방산이랑 그다음에 원자력이에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 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영국 기업단도 방한을 해서 바로 간 데가 원자력 쪽이었어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쪽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사실 두산그룹이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본 기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득권을 가져가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수출을 한번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SMR 쪽에서는 두산그룹이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은 움직인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사실 이게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그 네. 이슈가 뜨고 나서 네.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놀랬거든요. 네, 네. 자,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적은 매도량으로도 급락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전에 넥스트레이드가 있기 전에는 이런 차트 보기도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이 차트는 뭐지?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13%까지 뺐습니다. 마이너스 13% 넥스트레이드에서. 근데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어요. 예. 그 이슈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슈를 소화를 한 겁니다. 소화를 하는데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면서 소화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이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슈가 악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하나 더 볼까요? BHI. BHI도 보시면 이게 원자력 테마잖아요. 원자력 테마인데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8.99% 빠졌었어요. 넥스트레이드. 그 9% 가까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지금 7% 상승했어요. 네, 마이너스 7%에서 지금 플러스 7%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 원자력 테마를 더 이상 흔들 수 있는 악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 오늘이었거든요. 체결이 오늘이었는데 계약 체결이 오늘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류가 됐죠. 예, 정지가 됐죠. 계약 정지가 됐는데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협상을 더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체결될 건데, 많이 체결이 될 건데, 약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이런 악재가 떴지만 내일 또 체결했다. 이런 이슈 뜨면 또 내일 돌파합니다. 지금 BHI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3만 원 돌파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돌파할 거예요. 예, 그래서 조만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원자력 테마는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계속 봐야 된다. 제가 AI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AI 테마에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악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자력으로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변동성 같이 보면 단기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참 유리했을 하루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단기 트레이딩 고수 또 우리 최강철인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전문가님이랑 함께하면 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도 뚜렷하게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자력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좀 적절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원자력 테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강성주주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예, 그만큼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 관심도는 강성 주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추가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강성주주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졌어 가격이. 그러면 저점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캔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마이너스 13% 갔다가 지금 거의 뭐 보합권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매수세가 장 시작하고 빠르게 들어온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BHI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어요. 한 10분? 10분 만에 다시 2%, 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오늘 아마 장 마감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계약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진행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제가 너무 미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문가님이 미는 종목은 그냥 미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키워드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원전이랑 함께 미래 먹거리로 항상 짚어주시는 업종이 있잖아요. 바로 2차 전지. 네, 2차 전지도 말 많은데 시장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뜨거운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그 세계 최대 배터리 뭐 생산 기업이죠. 1위예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CATL이라고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 CATL이 나트륨을 소재로 한 그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하겠다,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 되면 대량 생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배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 전에 리튬을 기반으로 한 LFP 배터리보다 그 화재 가망성이 적어요. 폭발 가망성이 적고. 네. 근데 최근에 화재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전기차를 네. 꺼리는 이유가 이 전기차 화재,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부각받아서잖아요. 네, 혹시 전기차 타보셨나요? 저 소카로. 아, 그래요? 제가 네. 한 2년 전인가요? 2년 네. 전에 강원도를 한번 놀러 갔다가 오. 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눈도 많이 오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뉴스로 봤어요. 전기차가 이거 전기차 이렇게 얘기도 되나? 전기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LFP 배터리가 네. 저온에 약합니다. 저온. 그래서 방전이 된 것처럼 그쵸. 꺼진 건가요? 네, 아하. 추워서. 다행히 뭐 화재처럼 큰 사고는 네.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다만 그렇죠. 그 큰 도로에서 멈춰버리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온에 약한데 나트륨은 네. 저온에 강해요. 정말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심지어 네. 엄청 쌉니다.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그래요? 리튬보다 가격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정말 다량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지금 CATL이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배터리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죠. 그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그쪽도 지금 하고 있다. 사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런 자원, 가격 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리튬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세계 3위 생산국이에요, 중국이.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의 확보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금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소금 배터리에 나트륨이라. 네, 나트륨 배터리를. 네. 왜 소금 배터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나트륨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소금에서 네. 염소만 빼면 나트륨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쵸. 자원이. 그래서 가격도 싸고 이런 자원 확보성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저온에서 강하고 화재 위험도 적고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는 그런 나트륨일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네. 지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 지금 CATL과 공급을 위한 중국 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걸 굳이 컨퍼런스 콜에서 에코프로 BM이 발표를 합니다. 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굳이.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지금 나트륨, 배터리 또 이슈로 인해서 바닥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종목도 어느 순간부터 하방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도 없습니다. 이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는 변동성은 이런 거죠. 예, 이런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 관심이 없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력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매도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매도가 되죠. 없기 때문에 물론 매수도 없지만 매도가 없기 때문에 하방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에코프로 BM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LG 엔솔도 있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장기적으로 봐도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이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10조 원 넘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조 원 넘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기업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할 때 10조 원, 5조 원 투자한다? 이게 진짜 쉬운 얘기일까요? 정말 쉽지 않고 뭔가 확신이 있어야만 타국에다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가 우리가 항상 2차 전지 얘기할 때 전기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따라가는 네. 업종인데 또 전기차 말고도 2차 전지는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그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정말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아니면 못 다닙니다. 아, 그럼 앞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이제 석유를 쓰는 곳들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우디죠, 그쵸.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원유 경제 구조에서 지금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 그 다음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보는 사우디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는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게 몇 년 전 이슈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EU에서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 내연기관 만들지 말아라.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독일 뭐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독일 3사들도 네. 앞으로는 내연기관 안 만들고 전부 다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도 몇 번 했었어요. 예, 근데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는.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어요. 데보마그네틱. 예. 데보마그네틱. 이 종목이 5월 2일 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공략을 했죠. 예, 공략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나트륨 배터리 이슈 바람을 타고 2차 전지가 여기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CATL과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디테일한 플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차 전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나트륨 이온부터 2차 전지 업종 다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로봇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로봇이 좀 잘 가더라고요. 네. 짧게 한번 로봇도 살펴볼까요? 로봇이요. 로봇은 사실 뭐 대표적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쵸. 삼성이 하니까요. 삼성이 대주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좀 많이 세게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121선이죠. 장기 이평선.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고 이제 이게 61선인데 지금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61선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61선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M7 매그네틱 피센트 기업들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 그다음에 로봇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현대차가 네. 이 로봇 개발에 굉장히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가 다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는 사실 테슬라예요. 그렇죠.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도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환율이 일단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뭐 테슬라, 엔비디아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살려면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달러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미증시가 약간 흔들리면서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가 정말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타점은 제가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 안에선 제약바이오부터 원전까지 오늘 시장을 걱정하게 했던 업종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부터 로봇까지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강타한 이슈들 모두 체크해봤는데 그 안에서 사고 싶은, 담고 싶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정말 꼼꼼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공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제2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골라오신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선구안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기법, 어떤 기법 배워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정말 뭐 한 3분, 5분 만에 10%를 올렸다가 10%를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단기 트레이딩이. 물론 저야 뭐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하다 가지고 나온 기법입니다. 일단 5일선 매매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매매는 우리가 HTS라든가 MTS를 키면 기본적으로 5일선, 그다음에 11선, 뭐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 5일선이에요. 가장 짧은 선이죠. 그래서 이 선을 보통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예,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고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중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번 주는 관망세가 우세를 할 거예요. 예, 일단 FOMC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또 뭐 발표를 한다라고 중대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우세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 정말 좋은 시장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5일선 매매를 할 때도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은 나와야 돼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 되는 종목들 태반이에요. 너무 적어요.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는 뭐죠? 적은 거래량으로 그리고 거래 대금이 적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더라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형주라든가 뭐 중대형주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3,000억 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을 키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작은 금액이 들어왔다가 작은 금액이 나가는 건 쉽거든요. 근데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그 큰 금액이 다 나가는 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내가 이 종목을 컨택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최소한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온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래량으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30%는 나와야 돼요.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30%면 300만 주겠죠. 최소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오늘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큰 변동성 없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거래 대금은 나중에 더 높아질 거예요. 지금 최근에 너무 시총이 적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미니멈하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온 종목으로 보자. 그리고 뭐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좋겠죠. 네. 원래는 이런 종목을 해야 됩니다. 뭐 AI, 반도체, 로봇 뭐 이런 테마들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주도하는 테마는 사실 없어요. 뭐 정책주, 뭐 정치 관련 종목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와 있던 종목들이고 이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도하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이슈가 내일까지는 갈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은 뭐 오늘 하루에 뭐 한 번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뭐 하루에 뭐 3번, 4번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물리게 되면 내일이라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본전에 나오든가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빠져나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 재료가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면 좋습니다.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게 5일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5일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게 시세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의 차트의 흐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소외했던 그런 섹터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캔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의 탄력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죽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한 종목이 컨택이 됐으면 그 종목 하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단기 트레이딩하고 내일도 하고 종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시초가에 팔았다가 또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장중 단타도 가능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 테마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테마가 한동안 움직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정책주 굉장히 오래 움직였어요. 예전에 뭐 2차 전지 움직일 때도 굉장히 오래 움직였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조선도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몇 달간. 그런 식이다. 그래서 상승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 컨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종목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 된다. 사실 뭐 박스권 상단 돌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별로 없죠. 예,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세를 다 받아내고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또 나와요. 이 매도세를 다 받아내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거래량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이 정배열된 이런 상황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는 대부분 다 저항을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 턴이 정배열일 때 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드릴 말씀은 더 많은데 방송에 시간이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략이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직까지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힌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3장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에서 분석하신 것처럼 정말 변동성이 큰, 무거운 종목까지도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이 급등세를 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앞서 키워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 내에서도 그나마 움직이는 테마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비만 치료제 동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주성분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어요. 이 대량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소재 그리고 원료 의약품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품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도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20여 개국의 대리점이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글로벌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42.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원래 제약바이오가 재무가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재무도 안정적이고 이슈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겁먹어서 매수를 못한다? 할 종목 없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비만 치료제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님 분석에 이 히든
보물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의 분석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